자, 오늘은 볼보 XC90 시승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뀐 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점은 파워트레인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D5 디젤 엔진도 판매했었고, 이제는 볼보가 디젤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T6 엔진 혹은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했었는데, 이제 한 번 더 T6 모델 대신 B6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반이 되는 엔진은 2리터 가솔린 엔진, 그 T6와 거의 비슷한데 출력을 조금 낮춘 모델이고요. 거기에 한 10kW 정도 되는 전기 모터를 더해서 무늬만 하이브리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헤드라이너의 어떤 재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떤 단가 조정을 통해서 260만 원에 낮췄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인스크립션 모델이고 9천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1000만 원 정도 싼 모멘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엠블럼을 제작을 했어요. 2.0이면 2 혹은 20, 200, 2000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즘은 메르세데스도 그렇고 BMW, 아우디 모두 다 출력이나 가속 성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부 트림명을 만듭니다. 볼보도 마찬가지로 B 뒤에 들어오는 숫자, 이게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B6면 한 30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출시를 했었던 뭐 S90B5나 이런 모델들은 이거보다 좀 낮죠. 200마력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B 파워트레인으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게 저공해 2종을 인증받은 겁니다. 기존의 T8 모델만 갖고 있었던 저공해 2종 혜택, 남산 터널의 혼잡 통행료 면제나 뭐 공영주차장 할인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또 챙길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근데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늬만 하이브리드긴 해요. 엔진에 전기 모터가 힘을 합해가지고 구동이 되고 회생제동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뭐 연비의 향상 이런 것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XC90도 기존의 T6와 B6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단 1g 밖에 차이 나지 않고요. 연비는 0.1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 40km 정도 공차 중량이 늘어난 탓도 있긴 할 텐데, 어찌됐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스트롱 하이브리드 이런 것처럼 드라마틱한 연비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 차들에는 전장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아이들링 스탑앤고 같은 게 작동할 때 부드럽게, 혹은 뭐 많은 이 실내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뭐 이런 전자장비들이 동시에 사용이 돼도 별 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 모터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를 높이게 한 하이브리드가 아니다. 자, 3열은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젖힌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공간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 차가 전장 5m 정도 되는 차다 보니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내비게이터 이런 차처럼 넓진 않습니다.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당긴 것보다 조금 앞으로 가 있는데 무릎 앞에 공간은 약간 남습니다. 약간. 이 정도로 타고 갈 만은 할 것 같아요.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단거리라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 크신 분들, 제가 키가 173이라 180쯤 되시는 분들은 무릎이 달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옆에 컵홀더랑 수납함이랑 여기에 C필러에 에어벤트도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제가 XC90 B6를 이전의 T6와 어떻게 다른지 파워트레인 느낌이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XC90은 디젤 모델인 D5를 판매했었고, 또 가솔린은 T6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T8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볼보 코리아에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디젤 모델을 전부 삭제를 했고, 이제는 T6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B6로 바뀌었습니다. T6 엔진은 기본적으로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근데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20마력 정도의 힘을 냈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엔진 스펙을 조금 낮췄어요. 300마력으로 20마력 정도 낮췄고, 여기에 이제 10kW 정도 되는 모터의 힘을 더했습니다. 뭐 마력으로 환산하면 14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스펙상으로는 이전에 T6 모델이 6.5초였는데 제로백이, 현재 타고 있는 B6는 6.7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지긴 했지만 사실 뭐 6.5나 6.7이나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 플래그십 SUV급에서는
충분한 성능이고, 차는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의 감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감도가 모두 다 부드럽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약간 묵직한 편인데 저는 안정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좀 단단합니다. 이게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단단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타이어랑 휠이 21인치가 끼워져 있어요. 단면폭이 275mm니까 굉장히 넓은 타이어, 광폭 타이어를 쓰고 있는 거죠. 편평비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승차감을 저해하는, 혹은 뭐 승차감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끄러운 승차감이지만 좀 탄탄한 편이다, 이렇게 물렁물렁 흔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에 S90, 뭐 XC40, V60 크로스컨트리 이런 모델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을 타봤었는데, 그때도 좀 느꼈던 게 이 차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이 엔진의 질감, 회전 질감 같은 것도 이전이랑 똑같이 뭐 4000, 5000 rpm까지 올렸을 때 소리, 질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XC90 B6 모델도 회전 질감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볼보에서 모듈화 엔진 사용하면서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모두 다 동일한 패키징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서부터 좀 생겼던 문제이기도 한데, 가솔린 엔진도 타보면은 좀 디젤처럼 탈탈탈탈 대고 진동도 좀 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조금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변속기가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변속 충격을 조금 줄지언정 조금 더 빠르게 변속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컴포트 모드거든요. 다이나믹 모드로 놓게 되면은 다이나믹 모드라고 굉장히 빠릿해진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회생제동이랑 일반 디스크 패드를 붙여가지고 제동하는 이 두 방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질감에서, 그리고 어떤 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브레이크가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S90 같은 경우는 좋았었어요. 브레이크 감각이 상당히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리니어하게 움직였는데, 반면 XC40은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뭔가 딱딱한 걸 밟는 느낌이고, 조금만 밟으면 벌써 바닥이 밟힌 느낌? 대중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XC90 B6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밟히는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졌고, 그렇긴 한데 XC40처럼 너무 이질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사실 이 파일럿 어시스트 2 요게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앞뒤 차간 거리는 물론이고,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도 제가 늘 매번 말씀드리지만 볼보, 테슬라, 메르세데스, BMW도 잘하고요, 현대기아도 잘합니다. 손발 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놔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신뢰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의 철학 자체도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하나만으로도 차를 구매하실 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내 디자인이 전 지금도 예쁘긴 하지만 한번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풀체인지가 되면은 실내외 디자인 한번 확 바꾸는 게 어떨까. 좋게 말하면은 가족적인 따스한 분위기의 북유럽 가정집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볼보를 모는 볼보 오너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튀고 화려하고 하이테크적인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 변화는 한번 주면 좋지 않을까. 센터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온도 조절하는 거 한 번만 더 누르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거랑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랑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그 0. 몇 초, 1초 사이에 수십 미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더 물리 버튼 사용해주고, 아니면 터치식이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긴 대기 기간은 볼보라는 브랜드가 차를 많이 만들지 않고 국내에 많이 팔지도 않습니다. 대기 기간이 긴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뭐 물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6개월씩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고객 이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내가 이 차 새로 나와서 차 살라 그러는데 6개월, 1년 뒤에 차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헌차되는 거잖아요. 새 차를 사고 싶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